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말로는 연예인, 유명인, 영어로는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기업들의 마케팅에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플루언서들이 SNS에서 등장해서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채팅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또 챗봇, 물리적인 몸체를 가진 휴머노이드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범위가 아주 다양합니다. 오늘 ICT 트렌드 시간에는 이런 가상 인플루언서들의 등장과 앞으로 이것들이 갖고 올 변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갖고 계신 신용카드에 쌓여있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서비스가 시작됐죠.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 것인지 친절한 하나씩 시간에 알아보겠고요.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하는 숨어있는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회의 여러 일을 담당하는 기관들 중에 국회 도서관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23일 토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올해 열린 국제가전박람회 CES 2021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가상인간이 등장해서 제품을 소개한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제 사람 대신에 모델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른바 이 가상인간들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몫을 해내고 있는데 이른바 가상 인플루언서 시대라고 불러요. 오늘 ICT 트렌드 시간에는 이 가상 인플루언서들의 등장과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김래아라고 하는 분이 가상 인플루언서예요? 네, 그러니까 김래아 씨라고 해야 될지 김래아 양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김래아 인간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헷갈려요. 태어난 지는 얼마 안 됐죠. 예, 이게 김래아라는 아닙니다. 하여튼 가상으로는 나이는 어쨌든 23으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예, 태어났다라고 표현을 23년 됐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몇 개월 안 됐다고 표현할지 애매하긴 한데요. 예. 실제로 말씀 주신 것처럼 CES에서 LG의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개막식 연설에 등장한 LG에서 만든 가상 인간입니다. 레아가 미래에서 온 아이라는 의미를 담았대요. 그래서 이제 LG전자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목소리를 입히고 또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을 취하도록 구현을 해서 네. 거기에 있던 LG 살균 로봇 제품을 아주 이제 영어로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능숙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에 있는 설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 살고 있는 설정이고 음악을 만드는 인플루언서고 네. 지난해 여름에 첫 번째 음악을 공개했다 이런 식이고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면은 또 청소년기를 런던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설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정에서 이미 이번에 발표가 됐지만 몇 달 전부터 계속 포스팅을 올리는 등 이제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래서 LG에서 이게 가상인간이다라고 발표가 되니까 인스타그램의 댓글들에서는 그냥 예쁜 사진인 줄 알았는데 그럼 이 댓글도 LG에서 쓰는 거세요? 이 글도 LG에서 쓰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쨌든 약간의 이슈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데 사람처럼 다양하게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SNS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요즘에 이른바 이제 버추얼 인플루언서 혹은 가상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좀 넘나드는 이러한 영향력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덕진 부소장께서 사진을 한두 장 가져오셨는데 이분이죠? 네, 지금 여기에 나온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이제 위에 있는 게 김래아 LG에서 만든 캐릭터고요. 정말 그냥 사람을 사진으로 찍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 이제 활동하는 이른바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들은요. 온라인상에서도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은 진짜 캐릭터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픽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들을 가상으로 구현해서 만들긴 했는데 그때는 정말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커다란 눈과 똑똑한 코와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건 만든 거지 이런 사람이 어딨어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오늘 소개해 주시는 이 김래아 씨는 진짜 이런 분이 어디 이웃에 살 것 같은 그런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활동하는 가상 인플루언서에 좀 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일본에 있는 이케아에서 좀 화제가 됐었던 버추얼 인플루언서 임마라고 있습니다. 이마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IMMA인데 이제 분홍색 단발머리 소녀의 모습이 전시장에서 3일 동안 먹고 자고 요리와 청소를 하는데 일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 영상 자체를 대형 화면에 틀어서 이케아 가구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줬는데
이 이미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모델 역시도 이게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가상이냐 논란이 예. 될 정도로 상당히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활동을 했었던 가상인간 이마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가 3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편이고 네. 한 해에 벌어들이는 돈이 7억이 넘어요. 오. 왜냐? 이미 이런 이케아 같은 브랜드와 협업할 뿐만 아니라 뭐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같은 이런 명품 브랜드와 이제 협업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광고 모델료 받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광고 모델료를 받고 있고요. 음. 또 이제 수많은 브랜드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90만이나 되는 네. 또 가상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네, 라틴 아메리카계 뮤지션이에요. 릴 미켈라라고 하는데 이 가상 모델 같은 경우는 프라다 그리고 발렌시아가, 샤넬 같은 인기 패션 브랜드랑 협업도 했고요.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글로벌 광고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음원도 만들어요. 그래서 노래도 한다. 네, 노래도 만들어서 실제로 그 첫 번째 싱글부터 뭐 음원 차트에 오르는 뭐 이런 주목받기 시작한 가수이고요. 목소리도 인공적으로 만들었겠죠. 네, 인공적으로 만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만드는 부분도 있는 뭐 합성을 하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원 게시물 하나 올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스폰을 받고 인스타그램에 이미지 하나 올리는데 거의 8,500달러. 아, 이 그 가상의 이 캐릭터가 네. 운영하는 SNS 계정에 그 네. 캐릭터가 직접 쓴 것처럼 해서 뭔가 올리는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참 유익한 경제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올리려면 네. 그 정도 돈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8,500달러 정도 수수료를 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릴 미켈라라고 하는 캐릭터 아니면 가상 인플루언서가 예. 2019년에 벌어들인 돈이 약 한 13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넘어서는 놀라운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세계 최초의 디지털 슈퍼모델이라고 불리는 슈드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네. 이 캐릭터는 이제 흑인입니다. 흑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온라인 세상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인플루언서고요. 사진 작가인 카메론 제임스 윌슨이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이 역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한 21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예. 뭐 가수 리안나의 코스메틱 브랜드와 뭐 립스틱 전속 모델을 한다거나 패션 브랜드의 화보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패션 모델로서도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실제 인물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약간 약점도 그대로 그냥 살려가면서 사람이라는 게 모든 외모가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실 우리가 무슨 연예인들을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저런 분 계시나 보다 항상 가상의 세계에서만 만나니까 그냥 이런 거 있으면 이분이 그냥 연예인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네. 사람을 놀래게 한 또 네. 가상 인플루언서가 하나 있어요. 이제 로지라고 하는 가상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이 가상 인플루언서는 3개월 만에 팔로워를 한 12,000명 정도 모았거든요. 근데 네. 이 사람의 얼굴이 우리가 말하는 완전히 예쁜 얼굴은 아니고요. 음. 이거를 누가 어디서 만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탤런트들 많이 키우는 뭐 사이더스라는 데서 예, 예. 이제 기술력을 활용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른바 이제 Z세대가 열광하는 셀럽들을 분석을 해서 3D 기술로 이제 매력 있는 동양적인 얼굴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예쁜 것보다는 누구의 코, 저 사람의 눈 뭐 이렇게 합성을 한 거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약간 20대 여성들처럼 얼굴에 뭐 약간의 주근깨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매력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친근감도 우리가 살렸다. 네, 맞습니다. 이제 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개의 필터를 넣어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올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단순히 이미지만 올린 게 아니라 뭐 일상을 공유하거나 예를 들면 네. 갑자기 뭐 이렇게 햇살을 받는 우리가 이른바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뭐 햇살을 받으면서 예쁘게 있다거나 먹방을 한다거나 뭐 맛있는 데 가서 음식 이런 사진이 계속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가 막 댓글을 달고 그랬더니 수 DM 이제 있겠죠. 메시지도 예. 주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3개월 만에 야, 내가 이제 원래 가상이다라는 거를 그냥 나는 가상입니다 표현한 게 아니라 그것도 인스타그램 포스팅에다가 기사가 난 거를 마치 자기가 찍은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또 올린 거예요. 처음에도 저는 인공으로 만든 캐릭터예요라고 밝히지 않고 네, 밝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초반의 댓글들을 보면 너무 예뻐요, 마파래요, 소통해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루언서들과 같이 대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가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본인이 그렇다라는 걸 또 인스타그램식으로 아주 뭐 저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놀랍기도 하고 이런 이제 모델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 뭐 SM에서 만든 뭐 에스파라는 걸그룹 네. 그 걸그룹은 또
어떻게 보면은 실제 인물 4명하고 그리고 그 인물을 똑같이 닮은 가상의 아바타 4명이 네. 8명이 이제 같이 뭐 그룹을 이뤄서 음. 노래를 부르는 뭐 이런 식의 버추얼 인플루언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야. 근데 이게 결국은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는 실제 연예인 이외에 네. 이렇게 가상의 캐릭터도 연예인처럼 키우고 이분이 뭐 광고도 찍을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고 할 텐데 참 편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 좀 뭐 편하냐? 살 찌우는 네. 역이 필요하면 살을 좀 찌우면 되고 그래픽으로 그렇죠. 조금 빼면 되고 뭐 네. 이분이 뭐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겠어요, 뭐 실언을 하겠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 때문에 리스크가 없잖아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 어.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셨던 리스크라는 게 네. 모델을 운영하는 매니지먼트도 리스크가 없지만 모델을 기용하는 어떤 그 광고주 브랜드 입장에서도.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예.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촬영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은 장소나 시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뭐 글로벌 유명 모델을 뭐 우리나라에서 데리고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엄청난 비용을 줘야 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모델을 바로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 쓰면 뭐 어떻게 보내주면 보면, 되니까. 시간과 공간 뭐 이런 것도 제약이 없겠죠. 그리고 컨텐츠도 음. 그냥 만들어서 주는 거니까 네. 마치 한국에서 뭘 해게 해주세요라는 거를 이제 미국 스튜디오나 미국의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미지를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라는 기술적인 질문은 안 드려도 되겠네요. 네, 우리가 그동안 맞습니다. 많은 영화를 보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각종 인간들, 건물들, 동물들을 보면 네, 실제와 너무 흡사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는 뭐 100% 통제도 가능하고 여러 예. 곳에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늙거나 죽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재밌는 게 브랜드가 직접 이런 가상 인플루언서를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매번 광고 모델 채용하고 뭐 회의하고 부르고 하느니 네.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자.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회사의 상징 같은 것을 만든 건데요. 다른 회사 광고 모델은 안 할 테니. 네,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KFC 할아버지 있잖아요. 네. 원래 되게 퉁퉁하시잖아요. 그 사장님이. 네. 근데 그 사장님의 캐릭터를 모티브로 해서 아주 멋지고 그리고 몸도 좋고 지금 한마디로 트렌디한 이러한 캐릭터를 KFC에서 콜로넬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할아버지 젊은 시절? 네. 그래서 이제 가상의 젊은 시절보다 더 멋있게 패셔니스타의 어떤 설정된 인물이고요. 그래서 또 이 캐릭터는 재미있는 게 KFC도 직접 소유하다 보니까 브랜드의 행사나 어떤 이벤트의 메인 모델로 가고 실제 이제 마치 그 사장님이 그 매장에 방문하는 것처럼 특정 매장에 있는 직원들과 셀카를 찍는 이런 것들도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은 진짜 사람이고, 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브랜드, 뭐 예를 들면은 뭐 닥터페퍼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과 콜라보를 하고 또 혹은 또 가상 캐릭터와 같이 콜라보를 하거나 혹은 또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하얀 키친에서 멋지게 치킨을 먹는 뭐 이런 남성의 모습 혹은 수염을 깎는 뭐 이렇게 근육질의 남성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제 오늘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고 네. 몇 년 전에도 무슨 뭐 가상 캐릭터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아담 뭐 예전에도 몇 년 전에 만들어서 몇 년 전 아담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랬는데 그때도 나오긴 나왔어요. 맞아요. 나왔는데 저는 그때 봤던 기억이 이거 누가 봐도 가상 캐릭터인 거 알겠고 그냥 만화 영화에서 주인공 하나 데려다 놓은 듯한데 이걸로 뭘 하시겠다는 거지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이 달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 그 느낌이 아닌.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이 좋아졌다라는 건 뭐 당연히 부정할 수 없고요. 근데 기술력만 좋아졌다고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꼭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낯선 것을 받아들일 때 어색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일 큰 거는 시대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세대가 바뀌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었다라는 게 이른바 밀레니얼스 Z세대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서 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가장 큰 활동 영역이 대부분 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스타그램 하면 나오는 신조어가 있어요. 인스타그래머블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사람들과 공유할 만한이라는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하고 에이블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레임 바깥의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인스타그램에 멋지게만 잘 올릴 수 있는 사진으로만 소통하는 이러한 시대의 소통 방식이 밀레니얼스는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실제 인간이 하든 네. 가상의 캐릭터가 하든 이 인스타그램 같은 SNS 상에서는 별 구별이 안 간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 그 아담 같은 뭐 갑자기 나온 그
가상 인플루언서는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콘서트도 실제로 해야 되고 방송에도 출연해야 되고 하니까 그건 너무 어색한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시대가 되면서 셀럽을 바라보는 그 어떤 시선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른바 연예인 하면 예전엔 다가갈 수 없는 음. 혹은 정말 내 머릿속에 어느 위에 있는 이었는데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인플루언서 그리고 예. 뭐 크리에이터의 세대가 되고 나서는 평범하지만 나와 소통하고 그 안에서 뭔가 나와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들을 요즘에 상당히 선호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인스타그래머블한 아주 멋진 외모나 아주 멋진 캐릭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어떤 댓글을 쓰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댓글도 달아주고. DM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들한테는 이게 현실이든 가상이든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예쁘게 보여지는 어떤 것과 소통하면서 아하. 나 역시도 예쁘게 보여지는.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가 사진을 올릴 때도 네. 거의 비현실에 가까운 사진을 우리가 필터나 여러 가지를 쓰면서도 올리잖아요. SNS에? 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죠. 김덕진 부소장님 그러세요? 아 저요? 저도 약간 항상 그 이른바 이제 생폰이라고 그러죠. 이제 생폰으로는 어느 순간부터 사진을 찍기 무서워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필터라는 게 한 번 이제 계속 보게 되면 이게 나인가 아니면은 원래 내가 나인가. 그러면서 이제 셀카를 찍으면 괜히 그렇지. 카메라를 이제 카메라 탓을 하기 시작하죠. 온 인류가 다 화장하고 다니면 화장 안 하고 다니는 내가 이상해지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프레임 밖에 내 모습이 분명히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분명히 나의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떠한 진실이냐 가짜냐보다는 이 어떤 썸띵이 나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 존재가 나에게 위로를 준다면 네. 이거는 굳이 뭐 그런 가상과 현실을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미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네. 말씀드렸던 김래아 같은 경우가 앞에 봤던 LG의 김래아 있잖아요. 사진은 정말 사람 같은데 실제 이 CS 쇼에서 동영상으로 뭔가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건 솔직히 기술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직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더라.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진 한 장으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네. 패션이나 네. 이런 화장품과 같은 브랜드에서는 이러한 어떤 가상 인플루언서의 영역이 이미 계속 커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은 조금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들이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극복이 되면서 계속 이런 가상 인플루언서의 어떤 현실이 넓어질 것 같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겠어요. 유튜브에서도 이런 가상 인플루언서가 1,500명 이상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뭐 패션 모델 같은 정도는 굳이 사람이 안 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의 특징이 그냥 어떠한 예쁜 캐릭터가 아니라 네. 실존 인물처럼 설정이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대 여성 그리고 뭐 어떤 나라에 살고 이러다 보니까 뭐냐 인스타그램에 그냥 광고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른바 일상의 사진을 올리듯이 그렇겠죠. 그들의 모습이나 예. 또 그들의 예.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에 대한 현상에 대한 이해 혹은 어떤 사회적 발언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하. 결국에 그 인스타그램의 타임라인이나 그 인스타그램에 있는 이미지가 네. 그 어떤 하나의 페르소나 혹은 하나의 캐릭터를 구축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봐야 된다. 그런 거 다 직원들이 올려주는 거긴 할 텐데. 맞습니다. 아, 그러면 실언도 하고 사고도 내고 하겠군요. 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네. 결국에는 이것도 예전에 그거랑 비슷한 건데 말씀하신 아담 있잖아요. 네. 아담이 노래를 불렀을 때 분명히 그건 아담이 아니라 또 누군가가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럼 그거는 또 저작권은 누구에게 갈 것인가? 혹은 원래 그런 것들이 있었죠. 목소리의 가수가 있었을 테니. 네, 맞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 캐릭터의 어떤 세계관을 구축했던 직원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직원이 퇴사를 했어요. 혹은 그 직원이 경쟁 회사로 넘어갔어요. 예.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 브랜드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었던 제대로 된 페르소나를 과연 다른 사람이 맡았을 때 그걸 갈 것인가? 근데 이런 것처럼 또 이제 기존과 문제는 있을 수 다르게 있겠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그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보면은 이런 인스타그래머블 때문인지 몰라도 20대 여성이나 10대 후반 여성으로 거의 다 고정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어떤 캐릭터들이 네. 이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합성 혹은 딥페이크 네. 혹은 이제 이런 음란물 쪽에 이제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또 아,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겠네. 얼마든지 본인 의지라는 게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가상 인플루언서이고 가상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그런저런 이미지를 문제도 합성해서 있겠네. 뭔가 악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이돌 산업이 상당히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이제 딥페이크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의 기술을 활용해서 네.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한 편집물이 있는데 네. 거기서 거의 96%가 이른바 포르노로 소비되고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케이팝 여자 가수들이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러한 가상이나 예쁘거나 늙지 않은 어떤 캐릭터들이 악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브랜드 차원에서나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도 어떡합니까 이제? 글쎄요. 그래도 네. 아직은 그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연예인들이라면 아직은 살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이루다 논란을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자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는데 네. 아직은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거죠. 몇 년 후에는 또 해결될 거 아니겠어요. 몇 년 안에 해결된다면 제가 볼 때는 또 SM에서 이번에 나온 것처럼 캐릭터와 일반이 같이 공유하는 이런 세계. 근데 분명한 거는 분명히 좀 줄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실적에 따라서 카드사가 포인트를 쌓아주죠. 그런데 이게 뭐 얼마 쌓였는지 잘 모를 때도 많고 쌓여 있는데 이거 어디다 써야 될지도 잘 모르고 또 그러다 묵혀뒀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게 카드 포인트였습니다. 이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오늘 친절한 하나씩 이하나 리포터가 자세하게 취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쓰는 게 이게 처음이에요? 이런 방법이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처음은 아닙니다. 일단 현금화할 수 있는 거는요. 2018년 10월부터 모든 카드사에서 가능하도록 표준 약관이 개정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카드 포인트는 2조 원이 넘고요.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만 1,000억 원을 웃돈다고 합니다. 바꿔준다고 했는데 소비자가 안 찾아갔던 거예요, 그동안? 그렇죠. 그래서 지난 5월부터 금융위원회가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기존에는 현금화를 하려면 귀찮게 각각의 신용카드사에 전화를 하거나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만 바꿔줬거든요. 예.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이트에만 들어가면 카드사 상관없이 한꺼번에 포인트 조회도 되고 네.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화를 신청해서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각각의 카드사를 다 거치지 않고 한 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한꺼번에 현금화한다. 네,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요. 검색 포털창에 카드 포인트라고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카드사 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뜨는데요. 예. 여기에 바로 그냥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합 조회 계좌 입금을 클릭하고요. 간단한 본인 인증을 하면 각 카드사 포인트가 얼마씩 있는지 다 보여주고요. 네. 이후에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10초 만에 입금이 됩니다. 저는 저는 큰 기대를 안고 들어갔지만 1,000원 정도만 있었는데 신랑은 치킨 한 마리 값은 벌었습니다. 좋아하실 게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많이 썼다는 뜻이에요. 아, 그런가요? 가만히 있어 뭐 그러네요. 그럼 포인트가 예를 들면 27,000포인트가 있다. 네. 뭐 32,000점이 있다. 그럼 그게 얼마예요? 돈으로는 바로 그리고 원으로 바뀝니까? 네, 32,000원, 27,000원 아. 이렇게 1점당 1원으로 바로바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나 이런 거 있던 거 처음 알았어. 카드 한 30년 썼는데 하는 분들은 수십만 원 쌓여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얼마나 좋게요. 하지만 그 카드 포인트에는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5년인데요. 예. 5년이 지난 포인트는 사라지게 됩니다. 내 건데 네, 그렇죠. 내 허락도 없이. 네, 그 우리나라 민법상 누군가한테 빌려준 뭔가를 5년 이상 받지 못하면 포기해야 되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요. 예. 여기에 맞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그때 포인트가 쌓이는 건데요. 예. 그때를 기준으로 5년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포인트가 사라지는 거죠. 하여튼 만 5세 되면 사라지는구나. 이 카드 포인트는 각각. 그렇죠. 그런데 또 바꿔 말하면요. 이미 어떤 카드를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쌓인 포인트가 5년이 넘지 않았다면 살아있는 거고 그것도 지금은 안 쓰는 카드라도 네, 그것도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해지한 카드라도. 네. 그러면 어떤 게 옛날에 사라진 거고 남아있는 거고 어떤 게 해지한 건지는 관계없이 카드 포인트 이 말씀해 주신 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아무튼 지금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얼마입니다. 그걸 알려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소멸 예정 포인트라고 해서요. 앞으로 당장 2개월 후에 없어지는 포인트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주는 건 고맙기도 하고 네. 이 소식을 뉴스로 들었을 때는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카드사는 요 포인트를 현금으로 주려고 쌓아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가맹점에 와서 혹은 우리 카드 더 이용하시면 뭔가 일종의 사은품 같은 걸로 주려고 서비스 차원이죠. 만들어 놓은 걸 네. 현금으로 내놔 그러니까 그렇죠. 에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다만 뭐 주기로 했으니까 준다면 카드사는 내 계좌 알잖아요. 아니까 매달 뽑아 가잖아요. 네. 그 계좌로 넣어 달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또 이 포인트를 갖고요. 네. 현금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용 몰에서 물건도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청한 사람만 현금화로 바꿔준다는 거죠. 괜찮단 말이야. 그냥 돈으로 살. 왜냐하면 네. 이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엔 아. 이 방송 못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그렇죠.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시더라도 이게 어렵죠. 그럴 때는 고객센터로 그래서? 전화하셔도 됩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해서 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바꾸려는데 네. 해주십시오 하면 계좌로 입금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친절한 하나씩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공공기관 돌아보기. 지난주에 저희가 국회를 한번 다녀왔는데 이 청취자분들께서 궁금증이 좀 더 많이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국회 특히 그 돔형의 그 건물, 그 돔 열리면 무슨 로봇 나온다는데 그것도 한번 물어봐달라 뭐 이런 질문도 있고 해서 국회를 한번 더 가보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예, 뭐 알게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은 그래서 국회 건물 여기저기를 또 다녀본다고 하니까 네, 국회는 우리가 저 건물 국회야라고 하는 그 기둥과 도명 지붕이 네, 인상적인 그 건물이 하나 있죠. 네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국회의사당 이제 본청이죠. 네. 본청이라고 부르는 이제 건물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네. 대부분의 이제 장소가 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사당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그 본청 건물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예. 이제 왼쪽으로 왼쪽에 이제 의원회관이 있고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국회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도서관 다시에서 오른쪽으로 더 가면 이제 의정관이라고 부르는 건물 이렇게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본청하고 의원회관 사이에 네. 이제 국회 소통관이라고 이제 뭐 프레스센터를 비롯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이제 건물이 새로 하나 만들어졌죠. 우리는 그냥 국회 본청 건물밖에는 잘 눈에는 안 띄네요. 예. 그래서 이제 본청 같은 경우는 처음엔 돔을 얹을 생각이 없었는데 네. 당시 이제 국회를 만들 때 이제 디자인을 해서 이제 갖고 왔더니 의원님들이 이제 돔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해외에서 보니까 이런 거 있으면 좋던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추가된 이제 그런 이제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 이제 그 의사당 보면 기둥이 많지 않습니까? 네. 기둥이 몇 개인지 굳이 세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꽤 많긴 하던데 몇 개예요? 24개입니다. 24시간 동안 열심히 또는 24절기 열심히 이제 일을 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장 가보면은 위에 높은 천장 위에 조명들이 쫙 있는데 네. 조명도 이제 365개예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명을 365개 달아놓으면 이 설계 괜찮네. 의미가 있는 설계네. 뭔가 이제 이야기 설명을 하기가 좋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짓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뭐 올림픽 대교 같은 경우도 높이가 88m에 거기 이제 와이어는 24개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 국회 본회의는 네. 거기서 열리니까 네. 당연히 의원들 모여 있어야 되니까 큰 건물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의원 회관이라는 것도 있던데 네. 여기는 국회의원 사무실 모여 있는 곳입니까? 맞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일을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드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의원회관이 이제 생긴 거는 지금 같은 모습으로 생긴 거는 8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일했어요? 일 안 하셨나? 일 안 하실 수는 없고요. 일단 알아서 구하시든지. 각자. 네, 각자 알아서 구하시든지 아니면 국회 사무처가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제공하든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구하던 시절에 보면 어떤 분들은 막 한 수십 평 네. 아주 넓은 곳에다가 이제 사무실을 꾸며놓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예.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것이 없어서 이제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그렇겠네요. 이제, 하시는 분들 계셨고요. 지금은 그럼 다 사무실 평수 똑같고. 네, 단지 이제 창밖으로 보이는 조망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거, 이제 요거 그래도 선수 높으신 분들은 네. 다선 의원들한테 전망 좋은 거 주고 먼저 뭐 찜하기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선수가 높으신 분들이 우선권을 이제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먼저 선택하기. 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전망이 좋은 방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의미가 있는 뭐 과거에 이제 아, 전 대통령 되신 분이 하던 예, 의원실. 예, 그런 곳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원회관은 이제 국회와 더불어서 여러 차례 옮겨 다녔는데 사실 여의도가 국회에 온 처음에는 네. 지금의 이 의원회관이 아니고 그 국회의원회관 맞은편에 보면은 아파트처럼 생긴 건물들이 있습니다. 5층짜리. 국회에서 길 건너가면. 예. 지금 KBS 이제 영구동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 이곳이 이제 처음에는 아파트로 이제 만들어서 분양을 하려다가 이곳이 이제 이곳을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의원회관으로 활용을 했었어요. 아파트로 지어놓고. 예. 그럼 의원회관이면 의원 사무실인데 네네. 부엌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랬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뜯어내고 이제 네. 사무실 공간으로 다시 바꿨다가 이제 의원회관을 지으면서 예. 이제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엔 KBS가 이제 영구동으로 이제 활용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1989년에 의원회관 지금 같은 이제 회관이 나왔었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좌관이 한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간이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했는데 점점 보좌 직원도 늘어나고 네. 컴퓨터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면적이 너무 좁아지니까 예. 2012년에 이제 제2의원회관을 이제 증설해가지고 네. 연결을 시켰죠. 음. 그래서 연결을 하고 나니까 이제 디귿자 구조가 됐어요. 아, 국회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이 다 의원회관이니까. 아니요, 이제 왼쪽에 의원회관인데 예. 기존에 있던 의원회관 일자형 그 의원회관에다가 이제 날개를 붙인 형태로 증축을 하다 보니까 하나 더 지어서. 예, 그래서 의원회관이 이제 디귿자 모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잘못 움직이면 막다른 골목입니다. 끝에 가면. 그래서 방 위치를 잘 알고 이제 움직이셔야 됩니다. 뭐 저는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 국회 안에 비밀 통로 있다고.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거기도 갑자기 무슨 문제가 터지거나 폭격이 있거나 하면 갑자기 대피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네네.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정말 뚜껑 열려서 무슨 출동하나 싶기도 하고. 출동은 모르겠고 예. 이 잔디밭 그 국회 앞에 큰 잔디밭 있지 않습니까? 예. 잔디밭 밑에 보면 지하에 통로가 있어요. 본청하고 의원회관 그리고 국회 도서관을 연결하는 예, 보행 전용 이제 통로가 있어요. 지상으로 안 다녀도 예. 의원회관에 있다가 네. 본청으로 옮길 수 있다는 예, 거죠. 비 안 맞고 이제 오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길이는 되게 길어요. 국회 그 경내가 꽤 크다 보니까 길이는 되게 큰데 완전히 직선이다 보니까 처음에 딱 가보시면 이제 미술 시간에 배운 이제 소실점이 뭔지를 이제 실감을 하는 거죠. 예, 저 끝에까지 이제 점으로 보일 만큼 이제 있으니까 통로가 예. 계속 직선이니까. 네네. 국회에는 지난 시간에 국회의원과 보좌관 말고도 국회 사무 보시는 사무처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가끔씩 보면 무슨 국회 예산정책처, 뭐 네. 입법조사처, 뭐 이런 부처인가요? 뭐 네, 이런 게 들어본 국회 적이 내 있는 기관들이 것 몇 개 더 같은데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겨난 순서대로 보면 국회 네. 도서관, 그다음에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할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모두 다 이제 국회의원들의 이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기관들인 거죠. 네. 국회 도서관은 국회의원들 책 좀 보라고. 네, 책 좀 보라고 이제 만들어놓은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의회가 있는 예. 민주주의 국가죠. 대부분의 국가를 살펴보면 의회가 생겨난 이후 얼마 안 되면 네. 바로 이제 의회 도서관이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의회라는 곳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주요 목적이 행정부를 이제 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뭔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알려고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되고, 예. 그럼 그 자료를 모아놓고 수집하고 누군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축적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이제 의회 도서관들이 각 국가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다. 예, 그래서 의회가 있는 곳에서는 바늘과 실처럼 이제 항상 같이 다니는 게 의회와 이제 도서관입니다. 그렇군요. 의원들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 놓은. 네네. 근데 여기 도서관 관장이라고 하는 직책도 의외로 꽤 높은. 그렇습니다. 차관급이시죠 보면. 예. 예. 여기는 근데 야당한테 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보통 국회 내 기관장은 당연히 이제 국회에서 제일 높으신 분인 국회의장이 네. 판단해서 임명을 하시는데 예. 관행적으로 이제 국회 도서관만큼은 야당 몫으로 이제 인정을 해서 야당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을 이제 임명하는 게 그동안 이제 관례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회 내부에서 뭔가 의사결정, 행정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도 네. 약간의 그래도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국회의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예. 않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이제 과거에는 대학원생부터 이제 임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뭐 일반 국민 누구나 네. 가서 이제 편리하게 내부에서 뭐 책도 대출해서 보실 수도 있고 자료를 예. 복사할 수도 있고 대부분 다 활용할 수 있는데 네. 딱 한 가지 제약점이라면 그 안에서 있는 책을 밖으로 대출해서 갖고 나오는 건 안 돼요. 그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보시고 활용할 수 있는데 네. 밖으로는 이제 가져 나올 수가 이제 없으시죠. 그래서 국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논문 같은 경우를 이제 찾는 대학원생들이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주말에도 이제 과거에는 주말에는 이제 운영을 안 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그 주말까지도 이제 일반인들도 예, 가니까.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이제 됐고 야간에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이제 서비스 이제 행태를 이제 개선을 해왔죠. 책이 아주 자료가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국회에도 도서관이 있어 이런 느낌 정도입니까? 국립중앙도서관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제 양대 도서관이죠. 아, 자료 많죠. 자료는 뭐 정말 많습니다. 뭐 국내서 이제 단행본뿐만 아니고 네. 각종 이제 행정이라든지 보고서들 이런 것들 꽤 많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해외 법률 뭐 법률만 따로 다루는 이제 법률 정보실이 따로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회 기록 보존소를 두고 있어가지고 네. 또 국회 여러 가지 기록을 수집 보존하는 역할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자료관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해외 자료들을 이제 본인이 전공한 언어별로 이제 수집 관리하는 일도 하시고 자료관 예. 뭐 이사관, 감사관, 사무관 하듯 그 관리라는 의미의 관이군요. 예, 자료를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실에 요청이 있으면 해외 법률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네. 제공해드리는 이제 그런 역할도 이제 하시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르웨이의 일간지에 뭐 나왔는지 알고 싶으면 노르웨이 담당하시는 뭐 그분이 찾아주고 그러는 건가 봅니다. 그분에게 이제 여쭤봐도 되고요. 근데 노르웨이 전공자까지 있으신지는 모르겠고 보통 네. 주요 언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시고요. 이제 특히 이제 법률 같은 경우, 네. 이제 일본의 무슨 법률, 뭐 미국의 무슨 법률이 이제 새로 만들어졌다는데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많이 도와주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의원님들이 이제 마음 편하게 책 네. 보시고 싶으시면 이제 보실 수 있는 이제 의원 열람실도 이제 따로 있고, 그거는 민간인 안 들어가고. 네네 의원님들만 이용하시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의원회관에 있는 이제 보좌진들도 여러 가지 자료를 봐야 되는데 네. 도서관까지 오려면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의원회관 안쪽에 조그마한 이제 분관이 또 있습니다. 도서관의 분관? 예, 그래서 이제 미리 신청을 해놓으면 거기로 책도 이제 책이 와요? 예, 배달해드리고 예, 이런 서비스도 이제 같이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좋군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예.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것도 가끔 들어봤는데. 네, 도서관 건물 이제 4층에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이 주로 이제 도서관 기능이 본질적으로 자료의 수집, 정리, 주로 쌓아놓는데 이제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좀 활용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이제 입법조사처라는 기관이 200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미국에 보면 이제 CRS라고 그래가지고 의회조사국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의회조사국에서 나온 자료들은 미국 의원들이 아무리 당이 달라서 싸워도 여기서 나온 자료는 일단 믿고 예, 아주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신뢰를 얻는 기관인데 그거를 이제 모델로 해서 만들었죠. 이런저런 리서치해서 보고서 만들어주는. 네네. 그럼 여기는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각 분야별 이제 박사들도 계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회 사무처 소속이었다가 이제 넘어오시는 이제 이런 분들도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이제 너무 학술적으로만 갈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다 현실적인 감각도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양자를 조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들. 예,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해외 사례도 분석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저는 이런 일을 보좌관이 해주는 줄 알았어요. 의원이 예. 다 못하니까 이런저런 조사나 이런 건 보좌관이 하겠지. 네. 근데 입법조사처가 하면 보좌관은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좌관들이 이제 하시면 좋은데 네. 실제로 이제 보좌관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자주 바뀌고 인력 구성도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상임위원회를 또 변경을 하다 보니까 예. 내가 모시던 A라는 의원님이 어떨 때는 경제 관련 파트에 있다가 다음번에는 보건으로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러면 사람을 바꿔야 되나? 이것도 사실 딜레마란 말이죠. 그러면 야 우리 같이 공부해서 해보자라고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전문성이 이제 축적되는데 좀 이제 한계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전담해서 지원을 해드리자라고 해서 네. 만들어진 기관이 이제
조사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입법조사처는 평소에 의원들이 궁금해할 만한 걸 계속 공부해서 리포트로 쌓아놓습니까? 아니면 그때 나 이거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하면 그때 조사를 해줍니까? 많은 업무 대부분은 이제 의원실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거에 관해서 조사를 해주세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각 의원실별 서비스죠. 어허. 예, 그래서 뭐 해외 법률 외국에 나갔더니 뭐 이런 법률이 있다던데 어디 사진을 한 장 보내드리고 이거와 관련되는 뭔가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찾아봐 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거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무슨 법을 바꾸고 싶은데 네. 이거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한번 의견을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함은 하나 갖고 오고 나머지는 다 해결책 좀 주세요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뭔가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복잡해 보인다 싶으면 네. 조사처에다가 문의를 이제 해보는 거죠. 국회 입법조사처. 예. 여기는 조사하는 분들은 많아요? 전체 직원은 다 합하면 한 100명 좀 넘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입법조사처에. 예, 그다음에 행정을 제외한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70분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이제 큰 이슈가 생기면 네. 담당 조사관은 이제 매우 바빠지죠. 그러니까 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정인이 사건이나 네. 이런 거 만약에 생긴 경우에는 뭐 입양이라든지 보육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네. 뭐 거의 매일 철야, 뭐 야근 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해외 사례 뭐냐? 문제가 어떤 뭐냐? 문제가 있는 왜 거냐? 제도가 이렇게 돼 있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원실 왜냐하면 여러 의원실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있고 경쟁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또 요구를 하다 보니까 네. 예, 일이 많아지는 거죠. 국회 예산정책처? 네.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말 그대로 이제 예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예. 국회의 가장 핵심 기능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두 가지죠. 법률과 예산. 근데 둘 다 어렵죠. 네. 둘 다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에 제가 약해가지고 네네네. 예산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1년에 수백조 원을 쓴다라고 정부가 예산을 갖고 오면 책으로 만들면 정말 천장까지 쌓일 것이 높은 예산서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겠죠. 하나하나 어디 쓰는지 왜 써야 되는지를 보고서로 만들면 많겠죠. 예, 근데 그거 꼼꼼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고 숫자만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적절한지 판단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짧은 시간 내에 네. 이걸 평가해가지고 두들기셔야 되는데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매번 행정부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좀 이걸 좀 차분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우리도 공부 좀 하자. 공부 좀 하자라고 해서 2004년도에 국회 예산정책처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회 입장에서 네. 그래서 예산에 들어오면 야, 이 항목들이 왜 이렇게 올해는 갑자기 복지 예산 항목이 늘어났을까? 예.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비용이 늘어났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쭉 추적해서 이제 조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산도 있고 또 돈을 쓰고 나면 또 결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산 결산 보고서들에 대해서 미리 한번 스크리닝을 이제 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운영하는 많은 기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기금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보고. 그다음에 또 법률을 우리가 만들 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만들면 돈이 없으니까 법률이 효력이 없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법률을 새로 만들면 이때 들어가는 돈이 얼마쯤 됩니다. 이런 것도 비용 추계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역할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산처 같은 경우는 알겠어요. 기획재정부하고 이제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기관이고요. 이제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축적이 많이 돼가지고 오히려 기획재정부는 옛날 재정 통계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디테일한 자료들을 찾아보면. 예. 그래서 그 기획재정부 자료에 보면 뭐 2000년대 중반 자료부터 쭉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자료 출처가 자기들이 아니고 예산정책처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어떻게 보면 국회의 역량이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저는 가끔씩 국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도 많아서 이거 알려면 국회의원들을 정말 공부 많이 하는 분들로 뽑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선거로 말 잘하는 분 뽑고 그러면 네. 야, 이거 일하기 어렵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들 계시고요. 맞네요. 예,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토요일에 준비한 손에 잡히는 경제 재밌게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내일 일요일 아침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